네,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상일 케이스텍 컨설팅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최근에 정당 지지율 그 변화 추이를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좀 하락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맞습니까? 종합을 하면? 일단 조사 결과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 한국갤럽이 27일, 28일, 29일 3일 동안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그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40%로 나왔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한 33%로 나와서 네. 격차가 7%포인트 격차가 나는 조사가 결과가 있고요. 예. 또 다른 이제 조사 결과들에서도 이제 이러한 흐름들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게 이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격차가 이제 크지 않았던 상황,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격차가 큰데요. 이것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좀 이제 정체 또는 하락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상승폭이 좀 더 큰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국민의 지금 지난 1년 동안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이제 30% 중반대 계속 유지해 오고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폭의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사실 주요 정당들의 정당 지지율은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모른 무응답층이 이제 많이 있다가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지 정당에 대한 마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당과 2당이 올라가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올라가지 않고 소폭 하락하거나 하는 데 비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좀 약간 빨간불이 불이 들어온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상일 소장님. 마찬가지로 좀 특이하다고 싶을 정도로 좀 화제가 됐던 게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그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예.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2월 28, 9일 이틀 동안 18세 이상 성인 1,001명에게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예. 여기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46.7% 그리고 민주당이 39.1%로 국민의힘이 앞선 결과가 나왔는데 네. 우리가 이게 여론조사를 이렇게 소개해드릴 때 ARS 조사인지 면접원 전화조사인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동안 보면 이 패턴이 좀 달랐습니다. 달랐죠. ARS 조사에서는 좀 지난 한 1년 이상 그 일관되게 그 민주당 지지율이 좀 높게 잡히는 그런 패턴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최근에 그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ARS 조사에서 특성이 이제 정치 고관여층들이 좀 많이 응답하는 게 아니냐라는 네. 분석들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 이렇게 역전된 결과가 되게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예. 이거는 뭐냐면 결국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좀 활성화되면서 여론조사 응답하는 확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이렇게 분위기가 업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대신에 반면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지금 그 윤희웅 센터장 얘기대로 선거가 다가오는데도 결집하는 흐름보다는 뭔가 좀 소극적이 되고 약간 지금 침체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완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의 이완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불거진 공천 논란, 공천 파열음 이게 그러니까 크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것이 제일 큰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정권 심판 기류가 높다라고 하면 이제 제1야당 같은 경우는 수혜를 무조건 얻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정당 지지율보다도 더 높은 득표를 이제 얻을 수 있고 정당 지지율도 올라가는 것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 회초리 역할을 하는데 이제 깨끗해야지. 그러니까 신뢰를 충분하게 사실은 유지해야지만 그 흐름들을 이어탈 수 있는 것인데 오랫동안 사실 신뢰의 제약 문제 좀 있던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공천 문제가 더 불거지면서 또 네. 실제적으로 타격이 더 크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요걸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어떤 정당의 지지층들이 자기 정당의 공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류가 견고하게 되면 그 정당 지지로 안 흔들리는 것이죠. 올라가는 데는 좀 더딜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공천에 대해서는 평가를 살펴보게 되면 조사들 나와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 어떤 이제 긍정 부정 평가가 있고 또 민주당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 긍정 부정 평가가 있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이제 좀 높거나 이제
부정평가랑 비슷한데 그 지지층들은 아주 월등하게 높아요. 한 80%.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들은 자기네 정당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것이 한 60%대. 그러니까 지지층들 내에서도 평가가 사실 좋지 않다 보니까 약간 흔들리는 양상이 한마디로 보여지는 얘기하면 거죠. 국민의힘은 지지층이 아주 그러니까 단단하게 결집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이완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폭이 크진 않지만 민주당 지지율의 어떤 그 신호 중에서는 위험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제 그 호남 예를 들면 야, 그러니까 좀 세부 분석을 해보죠. 예, 어디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소개해드린 조사 두 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호남 혹은 이제 세대별 보면 50대 이런 쪽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 빠졌다라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대 주력 지지 지역하고 결국 이 이야기는 아닙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 공천 갈등의 문제가 뭐 선거철이면 늘 있는 공천 잡음 뭐 이런 수준이라고 민주당 안에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걸 바라보는 유권자 지지층 입장에서 좀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어떤 갈등을 심하게 벌이면서 선거를 치러도 되나? 이런 어떤 그런 시선으로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바라보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추정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국갤럽 지난주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53%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은 1,000명 조사하면 호남 한 1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오차범위는 이제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아주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 나머지 분들이 국민의힘 지지로 간 것은 아니고 그 무당층으로 호남에서 한 26% 나왔거든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 지지 기반에서 지지를 좀 유보하는 나중에 복원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 나타나고 이상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대 측면에서 봤을 때 양당의 이제 지지층을 연령대로 보게 되면 이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40대와 50대인 것이고 네네.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은 이제 60대와 70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 핵심 지지 기반에서 얼마만큼 전폭적인 지지를 받냐가 정당 지지율 유지하거나 올리는 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60대 70세 이상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60%를 넘겨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굳이 얘기하면 이제 그 세대에서의 주요한 지지층의 이제 결집도라고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0대 50대에서 40%대 또는 50% 초반대예요. 그러니까 핵심 지지 세대에서 결집도가 양당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겠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에서의 중심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진영의 결집도라고 할 수 있는데 보수층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층에서 국민의힘 지지는 74% 나온 것이거든요. 이게 한국갤럽 조사에서. 근데 진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에서 민주당 지지는 62%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수 정당으로 분산 비율이 더 높아요. 이제 이런 현상들 봤을 때 이제 지금 지지율의 격차 나는데 주요하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20, 30대에서는 양당 차이가 사실 크지 않아요. 그래요? 예. 옛날에는 20, 30대는 진보 성향층이라고 봤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고 서울 수도권도 사실은 이제 민주당 또는 진보 진영의 지지 기반이다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경기에서는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40, 50대 경기 지역으로의 이탈 현상들이 좀 많았고 또 서울의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또 부동산 등 집값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보수 정당의 지지가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도 예. 이런 현상의 밑바탕에 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조국 혁신당이 좀 소환이 돼야 되는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지금 그 보도가 되고 있거든.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뭐 가장 최근에 나온 조사 하나 소개를 해드려야 될 건데 YTN이 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 3, 4일 이틀간 이제 1,004명 유권자 대상 조사를 했는데요.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정당 지지도 자체에서는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네, 비례대표 물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 이제 어디에 투표할 것인지 물었는데 국민의힘 비례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30%. 네.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 비례 정당이죠. 더불어민주연합. 예, 21%로 이제 나왔고요. 조국 신당이 15%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ARS 조사들에서는
뭐 이 앞자리가 바뀐 결과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이 15%도 상당히 이제 높은 것인데 예. 그래서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과 새로미래는 2%씩이었는데 조국신당 상당히 지금 이제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점검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제 민주당 네. 이재명 대표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연대를 강조를 했는데 지금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것만 놓고 보면 조국 혁신당이 지금 대체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두 분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소개해드린 조사 비례대표 선거를 물었을 때 조국신당,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15%까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정당 지도를 물어봤을 때는 이제 국민의힘 36 같은 조사입니다. 36%, 민주당 39%,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신당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당이 4%입니다. 개혁신당 2%였는데요. 예, 예. 자, 그러면 현재 지지정당에서 조국혁신당이 4%인데 비례대표 의향을 물었을 때는 15%로 수직 상승하잖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이게 여야를 넘나드는 교차 투표는 아니지만 아까 지금 다시 민주당 지지층의 이완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야권 지지층,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어차피 투표용지 2개를 받게 되는데 예. 내가 이 민주당의 어떤 공천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뭔가로 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례투표에서 그것이 지금 오히려 더불어민주연합이 아닌 그 조국혁신당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지금 유권자들 눈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야권 지지층들이 이런 어떤 이 공천의 어떤 갈등 과정들이 잘 수습되거나 단결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계속 갔을 때 네. 실제 이게 선거 결과에서도 이 지역구 투표와 비례 투표에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조국 신당에 그러면 언제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냐, 비례 투표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전에 진보 성향층에서는 이제 분산 투표 기류가 원래 강하다. 보수 정당보다 많이 네.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이번 이제 YTN 엠브레인 조사에서도 그게 명확하게 확인이 돼요.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유권자 81%는 국민의힘 미래에 투표하겠다고 해요. 비례해서. 그런데 민주당에 표를 주겠다는 유권자 가운데서는 50%만 딱 절반만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에 투표하겠다고 하고 네. 무려 31%가 거기에 31%가 조국 신당을 찍겠다고 응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비율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어느 연령대에서 관심을 보이냐 하면 20, 30대 같은 경우는 아주 조국 신당의 지지도가 낮고요. 그런데 40대와 50대에서는 20%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40대, 50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주 지지 세대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탈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 기류가 있기 때문에 통합형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네. 정당들도. 예, 예. 그런데 그 효과가 지금 이 흐름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제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어쨌든 두 부류가 있겠죠. 현 체제를 견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층들도 있겠고 열성 지지층 중에 현 체제에 좀 거부감이 있는 층들이 있을 텐데 그 층들이 아마도 이제 조국 신당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이제 연대를 한다. 근데 그것이 저는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제 인사치레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그 얘기가 너무 명확하게 전달되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마음을 되게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조국 혁신당 찍어라라는 얘기죠. 이탈을 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거리두기 쪽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싶긴 알겠습니다. 한데요. 이 문제는 하나 더 짚어봐야 되는 게 이게 어제 뉴스 관련해서 저는 아마 여론에 조금 상당히 작용을 할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이 더불어민주연합의 그 비례 공천 내용 부분입니다. 어제 이제 새진보연합하고 진보당 쪽에서 공천자 명단을 제공을 했죠. 거기에 보면 네. 거기서 이제 그게 조용히 지나가는 뉴스처럼 보였는데 굉장히 뉴스에 반응이 뜨겁게 나타나는 부분이 용해인 상임대표의 비례 네. 공천, 비례 재선의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냐 하면 이런 어떤 그 진보 정당들, 군소 정당들의 이제 의회 그 국회 진출을 같이 도모하고 이런 어떤 취지를 가지고 위성 정당 준연동형제를 실시한다. 이건 맞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답이 결국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나타난 결과가 셀프 비례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용해인 상임대표의 이제 비례 재선을 도와주는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네. 이게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쭉 지나가는 총선 관련된 이슈들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온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성격의 이슈에 좀 속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야 되는 이유들이 자꾸 약화된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는 비례위성 민주당 같은 경우는 빨리 정비를 해야지 이제 지지율을 다시 이제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천 관련한 이제 자금들 이것을 빨리 이제 매듭을 짓는다고 해서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데 이 비례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의힘은 굉장히 로키로 하고 있잖아요. 단독형 비례위성 정당. 그런데 비해서 이제 통합형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정당에 있는 인물들도 비례로 이제 공천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한번 논란이 2라운드가 한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좀 지켜볼 부분이고 아까 조국 신당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비례위성 정당에서 앞번호 순위 경쟁으로 사실 이게 경쟁이 뜨거울 것 같아요. 논란들이 앞번호를 받아야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 논란들이 아직 좀 더 예고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했던 이게 분산 투표로 부르든 교차 투표로 부르든 그래서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찍고 비례는 예를 들어서 조국 혁신당을 찍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이제 그 현실로 나타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어서 또 하나는 이 분석을 완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게 사실은 투표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표장 가고 난 다음에 투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고려가 되는 요소인데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 단계에서 투표율을 예상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나중에 저희가 따로 빼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는 좀 그 투표율이 가까워지면 그때 한번 좀 분석을 해보는 걸로 하기로 하고요. 그거는 좀 일단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하나 좀 더 점검할 게 지금 보면은 수도권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하지만 서울과 경기에 지금 표심이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 이제 그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여론조사는 이런 걸로 보면 실제로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린 한국갤럽 지난주 조사 다른 조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시게 되면 서울과 이제 인천 경기는 조사에서 되게 묻거든요. 네. 한 그룹으로. 근데 이제 경기가 워낙 그룹이 많으니까 규모가 크니까 경기 여론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26%. 그런데 국민의힘은 43%였어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이제 상당 부분 많이 확인이 돼요. 격차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갤럽 조사에서. 예, 한국 갤럽 조사죠. 물론 이제 샘플이 적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아주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데 추이는 이제 흐름들은 다른 조사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고요. 인천 경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민주당이 39%로 높아요. 국민의힘은 33%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가 예전에는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것인데 최근 조사들에서는 서울과 경기가 이제 다른 흐름. 그러니까 20대 이게 남녀처럼. 지난 대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이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잖아요. 맞아요. 왜 이러는 겁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전국 정당 지지도나 이런 조사들을 보면은 국민의힘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게 공통적인 현상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걸 지역 권역별로 좀 쪼개 보았을 때 유독 국민의힘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제 권역이 인천, 경기, 특히 아마 경기도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세대 어떤 구성의 차이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국의 시도들의 어떤 평균 연령을 보면 경기도의 평균 연령이 세종시하고 광주 광역시와 함께 가장 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세대 전체 구성 분포에서 3040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도가 경기도가 되어 있고요. 그만큼 이제 그 아마 지지층 구성 분포에서 민주당의 어떤 주 지지층들이 많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이 될 텐데. 그 지점에서 그럼 우리가 비교를 했는데 아까 민주당 지지층이 이완을 얘기하면서 20, 30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별로 높지가 않다. 예전부터 계속. 그럼 여기 지금 이제 교집합이 형성되는 게 30대 같은 경우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렇지만 그 세대들이 그렇다고 보수 지지층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정서적으로는 민주당의 주 지지층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한 평가라든지 저 정치적인 정서나 이념 성향을 봤을 때는 그래도 사실은 기본적인 정서는 진보 민주당 지지층에 더 가까운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설득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고 또 그 얘기는 꼭 세대 구분만 갖고 설명될 수는 없는 게 저는 이 경기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의 어떤 총선 과정에서의 접근 과정들이 굉장히 좀 거칠었고 그 많은 실수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미 총선이 본격화되기 전에
가장 우리가 이슈가 됐던 게 그 왜 김포 서울 편입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를 던져놓고 나서 그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 여권 내에서 정부 내에서도 그게 과연 가능하냐 총선 전에 과연 가능한 일이냐 뭐 이런 회의론이 나올 정도가 됐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지금 가라앉았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집권 여당에 던지는 어떤 그런 큰 정책이라는 것들이 저렇게 책임감 없이 준비 없이 저렇게 던져도 되는 건 그 경기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뒤에 나온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그 부정적인 요인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좋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과연 그렇게 뭐 정확한 어떤 설계나 준비 없이 저런 것들을 어떤 그 던지는 모습 자체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어떤 경기도에 대한 어떤 접근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동안 경기도의 어떤 그 정치 정서를 보면 이재명 지금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현재 아마 그 지자체장 우리는 김동연 지사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과 좀 대비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신뢰나 믿음들이 경기도 지역에서 아직 그렇게 뿌리를 내리기 어려웠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나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초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돈 게 경기 지역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해당 지역에서는 또 후보와 결합되어서 효과 있는 곳들도 이제 있을 텐데 전체 이제 흐름을 보니까 경기도 워낙 이제 큰 지역이니까 사실 많은 인구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은 이제 경기 뭐 남부권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들 중심에서는 뭐 워낙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균 연령이 낮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40대 초반에 가까운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와 50대 초반 더 많다는 것이니까 그 부분 영향이 주고 이게 이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수의 규모가 최근에 이제 5년, 10년 저간 안에 이제 서울에 거주하다가 40대와 50대 초반들이 중심이 될 텐데 경기도로 이제 많이 이제 이주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의 주력 이제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서울에 남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이 좀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과거와는 달라졌다 하더라도 고령층에서는 좀 부수정서 있는 것이니까요. 아무 세대 요인이 제일 크다. 이제 두 분이 공통된 게 이제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서울의 제 한강벨트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뭐 지금 중성동 가비든 뭐 이제 이런 한강벨트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제 부동산 관련한 이슈들 지난 대선 결과들에서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이게 경기도나 어떤 경인 지역의 지역 이슈가 아니라 전국 이슈가 되는데 이 의대 증원 문제는 조금 더 이게 아마 전국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이슈여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의 분석은 매주 수요일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분석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두 분과는 다음 주에 다시 분석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